고액을 분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필터의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지만서도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말을 쓰는 거니까 우리가 멤브레인 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리버스 오스모시스 역삼투는 엄밀히 말하면 필트레이션은 아니에요. 필트레이션 개념이 아니고 뭐에 가깝다고 했지? 필트레이션과 세퍼레이션, 그렇죠? 그냥 분리가 조금 가깝습니다. 바로 필터링 한다. 필터링은 분리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필트레이션과 세퍼레이션 어떤 뭐가 더 가까운지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여기가 했던 것 같아요. 올게닉과 인올게닉 해가지고 유기막과 무기막의 차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제의 어떤 그 간단한 소개도 했었죠. 오존과 인올게닉 무기 소재의 멤브레인이 다시 컨비네이션으로 공정을 할 수 있는지 그동안 왜 못했는지 설명을 했고 이제 오퍼레이션 모드 그 멤브레인을 운전하는 방식 이건 준비할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데드 필트레이션 크로스플로우, 그다음에 크로스플로우라고 했는데 이거는 세 번째 건 얘기 안 했지만 보통 요 첫 번째는 두 번째야 이거. 보통 이제 뭐 얘가 한 72.4 정도, 얘가 한 27.6. 얘가 없네. 아무튼 뭐 비슷하네. 이 정도 나요. 어쨌든 데드엔드 플로우는 말 그대로 데드엔드야. 막다른 거지. 그러니까 넣은 대로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얘의 뭐 장점이면 이제 아무래도 넣은 만큼 나온다 이거고, 그다음에 어떤 운전할 때의 복잡성 이렇게 어색하지. 그러니까 컴플리케이트하지 않은 거죠. 그냥 넣고 빼고니까. 그래서 이 크로스플로우는 어쨌든 뭐 100 집어넣으면 뭐 7, 80은 나오고 2, 30은 다시 리사이클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공정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옵션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드엔드보다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갈 테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많겠죠. 뭐 이거 어드밴티지 있네. 뭐 can be higher plus with reduce effect of particle forming cake. 이제 멤브레인 그 표면에 어떤 케이크 같은 어떤 파울런트.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파울런트는 멤브레인을 필터를 막게 하는 안 좋은 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MBR 멤브레인 바이오 리액터에서 이 멤브레인을 막게 하는 물질,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멤브레인 막게 하는 거야? 바이오 리액터에 뭐가 있어? 슬러지가 되는 거죠. 슬러지 케이크이 이 멤브레인 서페이스를 막아가지고 어떤 케이크 같은 케이크층을 형성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것을 리듀스하기 위해서 크로스플로우 방식을 쓰는 거다. 즉 어쨌든 멤브레인, MBR도 마찬가지고 멤브레인도 마찬가지고 이 멤브레인은 결국 파울링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파울링을 적게 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뭐 디스어드밴티지 나와 있고, 뭐 트랜스버스는 뭐 이제 그런 거가 나오는 방식이 다른 건데 이건 뭐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멤브레인 프로세스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형태가 있는데
구멍 공. 또 가운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 막이 있고 구멍이 열려져 있어요. 약간 요 그림이 보이나? 요게 지금 머리카락처럼 엄청 많죠. 하나하나가 다 멤브레인인 거예요. 하나하나. 수백, 수천 가닥이 되겠지. 되겠죠. 튜블러. 이거는 그냥 튜블러라고 하는데 이제 중공사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진 그런 멤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거의 생김새는 비슷한데 이게 혹시 좀 더 커, 훨씬.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구멍이잖아요. 구멍인데 이 할로우 파이버랑 튜블러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요 튜블러가 잘 안 쓰는 추세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얘를 잘 있었고 얘가 잘 있었고 그 다음에 얘를 많이 쓰고 있고 얘 잠깐 썼다가 다시 이를 넘어서 지금 이 할로우 파이버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딱 봐도 요 사진만 봐도 지금 머리카락 수가 엄청 많잖아요. 즉 작게 잘게 나뉘어져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비표면적이 넓다는 뜻이죠. 비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원수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서 튜블러, 플랫, 파일론, 나번형, 중공사 막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차이, 그 장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은 그 모델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는. 자, 멤브레인 프리펜션 티오리.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RO 또는 MF 이런 이제 역삼투가 아니고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멤브레인 필트레이션하고 MF라고 하는 이 고액 분리 물과 고체를 분리하는 용도에서 필트레이션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스크리닝, 뭐야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걸르는 거죠. The particles larger than the smallest opening fluid. 결국은 그 기공 사이즈보다 크면 걸리는 거고, 파티클이 기공 사이즈보다 작으면 빠져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bsorption, material under the core and 영원히 된다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멤브레인 우리가 MF야. 그래서 코어 사이즈가 0.11 마이크로인데 하필 이걸 통과하는 그 파티클이 0.1, 0.099야. 들어갈라 말라. 근데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구멍이 당연히 이렇게 평발이었을 때 구멍이 이게 동그랗게 뚫려 있으면 좋지만 이 구멍도 약간 이렇게 뚫려 있을 수도 있고 구멍이 동그랗게 얘도 약간 이렇게 별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되게 이해하기 쉽게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고 파티클이 동그랗지만 사실은 다 이렇지 않죠. 그래서 멤브레인의 코어 이 구멍 사이에 이런 파티클이 막혀가지고 근데 막히면 문제야. 그냥 그게 파울링이라고 하는 건데 막혀가지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얘는 더 이상 그 멤브레인의 필트레이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점점 떨어져서 형 막혔을 때 거의 영원히 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케이크 포메이션. 그 다음에 이 막힌 부분이 점점점 이제 미생물들의 어떤 배설물, 끈적끈적한 그런 배설물들 때문에 점점점 쌓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케이크처럼
케이크층을 형성한다는 건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최대한 이 케이크 포메이션 또는 뭐 파울링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최대한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건 언제나 일어날 수밖에 없어. 당연히 필트레이션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제어를 하냐? 뒤에 나오나 보네요. 자, 모델스 models of membrane filtration. 멤브레인 필트레이션 모델이라는 건데 이제 이런 수식은 뭐 됐고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 이거 봐. 파티클. 그러니까 진흙물이야, 진흙탕물인데 이 진흙의 농도가 뭐 10%야. 자, 진흙탕물에 있는데 진흙 농도가 10%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머지 90% 뭐라는 얘기야? 물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즉, 이 진흙탕물을 필트레이션을 걸으면은 100만큼 필트레이션 시키면 물은 얼마만큼 나오는 거야? 지금 걸리기 쉽잖아. 90만큼의 물을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피드 들어가는 물의 양과 그다음에 나오는 물의 양을 이제 뭐 어떻게 계산하는 게 이건 지금 내가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사실은 10%는 여러분들이 10%가 얼마큼 큰지 작은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통 하수 처리장에서 멤브레인 바이오 리액터 또는 뭐 액티브 슬러지 프로세스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미생물의 농도는 보통 2000에서 3000 ppm이라고 했고 MBR은 그보다 8000에서 15,000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ppm 밀리그램 퍼 리터라고 단위가 밀리그램 퍼 리터야. 몇 분의 1이야? 좋아. 퍼센트 1% 몇 분의 몇이죠? 100분의 1이죠. 1 ppm은 몇 분의 몇이야? 100만 분의 1이요. 100만 분의 1. 즉 2000 ppm, 3000 ppm, 뭐 15,000 ppm이라고 해도 1000 ppm 진짜 완전 걸쭉해가지고 와 이거 뭐 엄청 끈적끈적해. 근데 그래봤자 이거 퍼센트로 환산하면 1%예요. 2000 ppm 0.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 거의 뭐 99.8, 뭐 99.7이 나온다 보게 되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물과 고체를 분리하면 99.7, 3천이라고 하면은 99.7, 99.8이 나와야 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왜냐하면은 그 슬러지 미생물 자체가 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미생물 그 케이크 사이에 물 그러니까 이 슬러지와 슬러지 사이에 물이 나오지 못하고 잡혀 있는 거라고. 그런 물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99.7이 아니고 뭐 99.1, 99.2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들어가는 물량 대비 최대한 많은 물을 빼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잘 물과 고체를 분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가 바로 이제 멤브레인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리무벌 어퍼 포토조어는 이건 이제 멤브레인 MBR에서 얘기했죠. 결국은 멤브레인의 포어 사이즈보다 미생물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MBR에서 멤브레인으로 걸으면은 미생물을 거의
거의 99.999 이상 걸을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 박테리아와 마찬가지고 바이러스는 좀 달라. 바이러스는 미생물 일반적인 박테리아보다 한뭐 100분의 1 정도 더 작기 때문에 일반 MF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이런 건 어렵고 UF 또는 뭐 이제 NF는 돼야지 이제 그 바이러스까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들은 뭐 UF는 경우에 이렇게 있고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 숫자까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멤브레인의 효율, 그다음에 멤브레인이 그럴 수 있는 미생물들, 그다음에 바이러스까지 제거가 가능하다. 플럭스는 식이 많이 나오네. 이것도 뭐 플럭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것도 뭐 거의 뭐 한두 시간은 잡아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단위를 봅시다. 단위를. 아이고 씨. 간단하게 미터 상승, 아워, 미터 제곱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멤브레인. 멤브레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여러분은 그냥 SS 우리 환경과학 실험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유리상 여선 유지, 제임스 필터, 유리상 여지에서 물을 뺄 때 걸리는 그 동그라미 면적이 있고 우리가 물을 넣어준 양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 유리상 여지가 보통 요 정도 사이즈인데 요 정도 사이즈라고 썼을 때 더 큰 거 흘렀어. 더 큰 걸 넣으면 당연히 더 빨리 빠지겠거든. 시간 더 적게 걸리겠지. 마찬가지로 조그만 거면 더 오래 걸리는 거고. 그 차이는 유량 대비 뭐 10mm면 10mm 아니면 뭐 1톤이면 1톤 아니면 10 큐빅 스퀘어면 10 큐빅 스퀘어 이런 식으로 유량 대비 면적에 대해서 물이 얼마만큼 잘 나오냐. 이 세 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플럭스입니다. 더 깊게 설명하면 너무 깊어지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냥 즉 멤브레인의 그 성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물어보자. 같은 면적에 같은 멤브레인 면적이 있는데 포어 사이즈 기공이 큰 거랑 작은 거가 있어. 자, NF 0.1짜리랑 NF 0.001짜리가 있다고 치면은 뭐가 더 플러스가 높을 것이냐? 뭐가 더 물이 잘 나올까요? 당연히 NF가 잘 나오겠죠. 구멍이 큰 게. 그래서 플러스를 보고 당연히 무조건 플러스만 보고 이거 NF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플러스가 크구나, 플러스 높구나 하면은 얘가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기공이 크겠네. 또는 얘가 조금 더 뭐 친수화가 잘 되었겠네 등등 여러 어떤 지표를 볼 수 있는 수치다. 플러스라는 게 유량과 시간과 면적 요 세 개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플럭스라는 개념을 쓴다. 이거고. 자, 멤브레인 파울링. 이것도 지금 한 5분, 10분 내로 못 끝낼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어갈까요, 그냥?
시간 이어서 합시다.